주말에 마감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 마무리를 했습니다. 공포 지수가 급등을 하고 금 가격이 신고가를 계속 돌파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하방을 키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돌파를 해서 지금은 소폭 안정이 됐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를 뭐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음, 지금 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주말에 뭐 이머징 마켓, 인도라든가 증시도 지금 동반해서 하락을 많이 했고, 특히 미국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 또 그 달러엔 환율이 안정이 돼서 지금 149엔대를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환율만 급등을 하는데 좀 경계심을 가지고 외환 당국이 좀 우리 원, 어, 원 달러 환율을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우리 정치 상황도 좀 조속히 좀 안정이 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하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말에 우리 지수도 코스피 코스닥에서 한 2% 정도 뭐 하락을 했고 지금 시간 비트코인도 지금 다소 이제 낙폭 대비 일부 회복을 했는데 현재 그 84,000달러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2.5% 급락을 해서 4.2%를 현재 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사항은 좀 이따가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도 하락을 해서 다시 이제 6만 원대 초반으로 다시 하락을 했고 그리고 EWI가 3%대 급락을 해서 54달러를 현재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뭐 뉴욕장에서 뭐 테크백도 3.12% 하락을 했고 테슬라도 3.51%, 기타 코인베이스, 지금 마이크로스트렐로지가 거의 한 10% 정도 하락을 해서 300달러 아래로 지금 내려앉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잠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지금 그 지난번에 이제 어떤 그 차트 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비트코인, 나름 이제 요 위에 파란색이 지금 200선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50선으로 어떤 골드 크로스 인근에서 지금 이게 이제 빨간색이 하방으로 이렇게 꺾일 수 있는 이런 이제 급락이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그 어제 오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200선이 늘 지금 계속 이렇게 추세적으로 미끄러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래 50선이 200선을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 꽂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긍정적인 신호는 이게 이제 골드 크로스가 이렇게 되고 이 5선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등을 하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여기 이제 200선 요 아래서 50선이 지금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해서 지금은 이제 저가에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원인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다소 저점을 좀 기다려야 되는 뭐 그런 영역에 와 있고요. 다소 이제 지난번에 이런 식으로 저점을 잡으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던 이런 추세선이 지금 하방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이런 점들이 다소 이제 저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고 지금 어디선가는 이제 뭐 저점이 나름대로 잡아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제 오일선이 나름대로 이렇게
W 형태로 어느 지점에선가 어떤 지지를 형성을 하고 반등을 이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저점을 형성하는 뭐 그런 영역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요 기사가 인플레, 소비 위축 우려의 미 증시 출렁, 나스닥 2.7% 급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속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28일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다. 기술 중심의 특히 나스닥 지수는 2022년 이후 가장 큰 분기 하락을 기록할 전망이다. UBS 글로벌 자산관리는 S&P 500의 연말 목표를 6,600에서 6,400으로 낮췄다. 이런 거고요. 지금 PC 물가지수가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2.8% 각각 상승을 했고 이게 이제 다우존스 예상치 0.3%, 2.7%를 모두 이제 예상치를 모두 윗돈, 웃돈 뭐 그런 수치를 보였고 특히 이제 미시간 대학에 발표하는 3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57로 전월에 64.7 요거를 크게 이제 하락을 해서 이게 이제 2022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영향으로 해서 알파벳이 5%뭐 급락을 하고 테슬라도 뭐 3.51%,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1.58%, 반도체 지수도 뭐 2.95% 급락을 했고, 뭐 모든 것들이 이제 25% 트럼프의 이제 관세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뭐 제너럴 모터스 여기 1.1%, 포드가 1.8% 하락을 했다. 이런 기사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파월 차트인데 지금 뭐 지난주랑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 이거 파란색이 이제 금리인데요. 이제 금리가 10년 금리가 이제 급락을 하고 임팩트 기업도 뭐 지난번 이제 저점 고기까지 이제 하락을 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이제 QT 뭐 자산 매각은 뭐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에, 지금 엔화 유동성은 일부 좀 완화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어서 달러엔 환율이 지난주에는 소폭 150엔대를 돌파를 했는데 다시 이제 미국의 뭐 어떤 경기 침체 이슈라든가 이런 이슈 때문에 다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선 뭐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영향을 받는 뭐 비트코인도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이제 하락을 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엔캐리 자금과 관계가 없는 그 금 가격만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고가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좀 환율이 이렇게 뛰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달러로 금을 사는 그런 경우에는 좀 수익률이 좀 배가 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언뜻 할 수도 있고요. 어, 이게 이제 붉은색이 원달러 환율이고요. 달러원 환율을 이야기하고 여기 이제 파란색이 엔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전에는 이제 엔화랑 원화랑 이제 동조화 현상을 이뤄서 엔화가 좀 강세를 보이면 이런 식으로 원화도 같이 동조화를 보이는 동조화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엔화랑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원화만 지금 환율이 1470원 인근까지 상승을 해서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원화만 우리 환율만 이렇게 급등을 하는 지금 차별성을 좀 보이고 있어서 우리 그 자산 시장에 어떤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을 했고 이게 지금 계속 ING 진행 중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 그 자산에 대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지난번에 우리 오랜만에 우리 그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매수세가 지금 중단이 되고 지금 다시
하이닉스가 20만 원대를 이탈을 해서 19만 원대로 눌러앉고 좀 삼성전자도 좀 하락의 폭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걱정이 드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테슬라 차트인데 300달러에서는 매물대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목요일 날 윗꼬리가 이렇게 나온 그런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는 300달러를 쉽게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이제 확인된 거는 여기 이제 지난번에 매수 신호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250달러 인근에서는 강력한 매수세가 있을 수 있고 추가적인 이제 쇼크버 세력이 항상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요 인근에서는 요때 매수한 세력이 다시 이제 급락 방지를 위해서 다시 세력들이 2차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지난번에 뭐 217달러, 250달러 인근 아래 가격에서 매수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250달러 아래에서는 2차 세력의 매수 시에 같이 일부 매수에 뭐 동참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때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고 여기 이제 5만 5천 원 이상 그때 가격이거든요. 이때 이제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이제 손바뀜이 일어난 그 가격이고 그 가격이 한 5만 6, 7천 원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뭐 가격이 밀리면 그때 어떤 외국인들의 2차 매수가 또 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은 이게 글로벌 어떤 증시 급락에 따라서 당장은 이제 하락을 펼 수 없지만 그때가 어떤 그 고래들의 어떤 2차 매수 가격 그때 추가로 좀 매수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말에 마감한 EWY가 본장에서 3% 하락을 해서 54달러 80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환율이 1,470원을 기록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환차손 우려 때문에 지금 EWY 여기 담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우리 이제 금요일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뭐 2%대 이상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존에 선반영이 돼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일부 할 수도 있고요. 에, 일단 우리 그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 장에 나쁜 영향을 주기 시작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이제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달러원 환율이 지금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게 결코 뭐 좋은 현상이 아니고 우리 경제 특히 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뭐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말에 우리 그 종목 중에 한국항공우주랑 뭐 현대로템 이쪽 종목을 매수 많이 했습니다. 이 방산이 좀 지난주에 변동성을 키우면서 좀 하락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그 테마 중심으로 다음 주는 어느 정도 방산 쪽에서 뭐 반등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음, 지금은 이제 위험자산의 축에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다음 주에 어느 정도 그 유동성의 어떤 바울을 좀 채워갈 수 있는 그 저가를 어느 정도 형성되는 그런 과정에 있을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전 세계 테크백이라든가 뭐 나스닥 그리고 우리 그 반도체의 어떤 지수에도 지금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벤치마크 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요선 4시간
200선 이게 이제 하향을 하고 있는데 이 단기 추세가 이렇게 하방으로 지금 내려앉은 이게 이제 좀 커서 앞으로 요거를 지금 돌파를 해야 테크백이라든가 미국 나스닥이라든가 이쪽 지수에 좀 그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소 시일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뭐 테슬라라든가 마이크로스트레일러지라든가 뭐 기타 뭐 코인베이스 관련 종목이 다 여기에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 하단 가격이 요게 이제 83,000달러 인근이고요. 지금 요게 83,000달러가 위협을 받으면 79,000달러까지 7만 요게 이제 79,900달러네요. 요게 허물어지면 그 7만 달러까지 지금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관세라는 것을 지금 무시를 못하는 게 이 관세를 걷어서 이제 미국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없는 예산을 마련을 해서 미국이 이제 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이슈라든가 또 물가 상승 압력 또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이슈까지 나오고 이게 또 그 국가 간 어떤 거래 감소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제까지 침체 라는 뭐 그런 이슈까지 흔들어 놔서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연달아서 진행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경제까지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되는 이런 상황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 지금은 지금 유일하게 이제 금가격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나오고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어떤 그 미국의 뭐 10년물 금리가 하락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이런 주식 시장보다는 오히려 미국 장기 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시장의 투자처로서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일부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뉴스에는 또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가 또 미국 30년 국채를 또 매수했다는 뭐 이런 얘기도 좀 일부 있거든요. 이게 뭐 바람직하지 않건 바람직하건 지금 시장의 추세가 글로벌 경기 침체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투자처로서 그 미국 국채라든가 이런 쪽도 좀 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일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되면 그동안 관례로 볼 때 엔화가 좀 강세를 보이고 국채 가격이 상승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그동안의 관례를 볼 때 그런 경향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또 금 가격도 좀 일부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나스닥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원화는 계속 그 절하가 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